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입니다. 우선 지난 관점만 좀 짧게 복기를 해보면 제 관점은 되게 명확했어요. 기존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117K, 그리고 다음 지지가 발생이 되었던 114K, 그리고 이전의 저점이 찍혔고 저번 고점이었던 111K, 명확한 지지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지지 구간에서는 지지를 기대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숏 포지션을 털어낸 뒤에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미 털기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하락 추세장이라면 이런 구간에 진입하는 롱 포지션을 모두 털어내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매물대인 이 구간을 모두 털어내는 그런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저점 이 111K는 이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대로 111K는 이탈이 되면서 108K를 한번 다녀온 상황이죠. 우선 이번 하락 추세에 대해서 다들 좀 잘 대응하셨을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좀 하락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구독자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현물이라든지 롱 포지션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라서 다들 이 하락 추세를 좀 잘 대응을 하셨을지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저도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 하락 추세가 끝난 뒤에 다음 상승 추세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도파민이 터지는 장, 정말 막바지 피날레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이 공포를 느껴야 될 타임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포를 느끼면서 제가 생각하는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과연 여러분이 비트코인 시장은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저는 여전히 하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비트코인 관점은 명확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락 추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1K는 이탈이 되었고,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진행이 됐고 이탈이 되었고 지금은 리테스트장인 겁니다. 단기간 리테스트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런 자리도 리테스트가 진행됐었죠. 5일간. 그리고 이런 자리도 리테스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리테스트가 뭐냐? 일반적으로 패턴 진행, 그리고 추세선이 진행이 되다가 돌파가 된다면 해당 지지 저항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한 뒤에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해당 구간은 지지로 바뀌고, 이 지지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지를 테스트를 한 뒤에 지지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편이고요. 자, 지금 상황은 이 111K 매물대 라인을 기준점으로 한 달간 더블탑 패턴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 111K가 이탈이 되었다는 것은 이 더블탑 패턴이 컨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 라인을 넘지 못하는 상승, 즉 이 구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리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리테스트가 무조건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리테스트가 진행이 될 때는 볼륨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100K는 정말 명확한 지지 매물대였죠. 그리고 여기가 한번 깨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98K에서부터 100K는 리테스트 구간이겠죠. 100K는 숏타점이 됐을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 이 100K를 깨는 것과 동시에 강한 매수세로 여기를 그대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100K에 몰려있는 롱 포지션을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 상승 추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 털기인 거예요. 추세를 보여주기 전에 명확한 지지 라인을 털어냄으로써 롱 포지션 개미를 털고 신고점까지 추세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명확한 상승세경 패턴의 저항, 이 구간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이렇게. 이때 볼륨은 어때요? 상승 돌파를 한 뒤에 더 강한 매도세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브리핑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124K에서 숏포지션 손절이 한번 나갔어요. 그리고 채널 형태로 힘없는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이 120K 구간에서는 알트 매집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승 추세를 노리고요. 이때도 저도 리테스트를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패닉셀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힘이 없는 하락이 아니라 볼륨이 실린 패닉셀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집이 아니라 추가 하락,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것 같다 라고 바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숏포지션 타점을 기다리다가 숏포지션을 진입을 했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리테스트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페이크였고 여기서도 페이크를 줬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하락 이탈이 페이크고 그대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탈이 될 때 강한 볼륨이 실렸고 이걸 되돌리는 상승에서 볼륨이 실려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힘없는 상승, 그러니까 이 패턴 이탈에 대한 정석적으로 리테스트 후에 그리고 하락을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08K 구간이 최저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결국 이 리테스트장이 종료가 되면 일본 기준으로 과매도권에 진입하는 페닉셀, 큰 하락이 발생을 할 거고 이 100K 구간의 도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힘없는 하락으로 개미를 피말리게 하면서 개미 털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세력은 개미를 태우지 않는다. 다들 아시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하락을 해버리면 개미들이 좋다고 매집을 하면서 살 텐데 그럼 세력이 개미 좋은 일을 왜 해주냐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력이 개미를 태우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 개미들이 저점이다라고 느끼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중요한 자리를 이탈을 시키게 되면 그게 개미를 태워주는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개미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추세에 뒤늦게 올라타서 그런 거예요. 뒤늦게 따라붙어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상승 추세를 제대로 인정을 하게 된 건 이때예요. 이때 이 상승 추세에 올라탄 사람들이 많을까요? 없어요. 안 올라탄 게 아니라 못 올라탄 거예요. 왜? 이미 이전에 4개월 동안 하락장을 때려 맞아봤으니까 이 하락 추세에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가짜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영상 썸네일에 60K는 안 온다라고 박아뒀잖아요. 그 이유가 이 추세를 못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추세는 이미 전환은 됐고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욕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조정 없는 상승이 말이 되냐고. 지금이랑 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세력은 개미를 태우지 않는다,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게 이런 상승장 때예요. 근데 이게 하락장 때에 적용이 되나요? 그 말대로라면 이 하락장 때 세력이 개미 다 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력은 상승 추세장 때 개미를 태울 자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장 때는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모두 이탈을 시키면서 내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가 바뀌는 걸 눈치를 빠르게 채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승 추세장 때는 세력은 개미를 태우지 않는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죽어라 롱만 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대로 지금은 하락 추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력은 지지 구간에 몰려있는 롱 포지션을 태우지 않는다, 결국 그 자리를 이탈시키면서 청산 또는 스탄로스 터트린 뒤에 개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117K, 114K, 111K는 결국 이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큰 패닉셀, 여기서 개미들은 충격을 먹게 될 거고, 이쯤이면 저점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무빙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말려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승 다이버던스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다음 불장을 노리기 위한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한 달 내내 하락만 외치는 놈이 시즌 종료, 하락장이 아니라 이 하락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2022년 15K 저점이 찍히고 난 뒤에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거,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장세와 지금의 장세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상승했던 상승장이었다면 2025년 8월,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처음으로 상승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코인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점유율을 보게 되면 2022년 저점이 찍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까지 코인 시장에 흘러들어온 자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K를 넘게 찍어도 바닥을 기고 있는 알트코인이 많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버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을 동안 바닥을 기고 있었다라는 것은 시장에 흘러들어온 자금이 여러분이 홀딩하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상승 추세 이탈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탈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탈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강하게 걸려있죠. 과매도권도 찍혀있고. 그럼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무빙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은 단기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지지를 받던 추세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저항이 발생을 될 거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비비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 이탈에 대한 리테스트 상승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상승 채널 또는 상승세경 패턴 형태로 좀 진행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비비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때 비트코인은 최소한 힘없는 상승 또는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때 결국 알트 불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200K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해야 알트 불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알트코인 불장은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을 때,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갈 때 알트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알트 불장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해가 되셨죠? 결론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락이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리테스트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상승세경 패턴 내부에서의 이때의 상승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높은 확률로 내려가는 장이 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15K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주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때부터는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이 결국에는 이번 불장의 피날레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하나하나 뜯어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진과 함께 스터디룸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진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의 알트 관점은 텔레그램으로 차트진 관점방에 자주 남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비관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려올 때마다 매집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월봉 프레임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 걸려있고, 그리고 숏을 한번 털어내는 페이크가 나왔고, 더블탑 패턴 이탈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큰 하락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 관점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리지 않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장세가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 불장, 알트 불장의 주인공은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